네, M&A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수하는 회사와 피인수 회사가 있죠. 근데 인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그런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조가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와 올라가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지금 그 앵커님께서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피인수 회사가 아니라 인수 회사일 경우에 시너지 효과 때문에 혹은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을 때 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의심이 강력하게 들 때 아니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위 피인수되는 회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집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영업권이라고 그러죠. 굿윌이라고 그러는데 영업권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조금 더 처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대개 10개의 케이스 중에서 7개, 8개는 오릅니다. 8개 정도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이게 인수하는 인수자가 아니라 피인수자입니다. 내가 시집을 가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질문하신 거죠. 왜 떨어지느냐? 피인수 회사인데 왜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하신 건데요. 야, 이거 설명드리려면 정말 이것도 복잡한데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피인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영업권과 관련된 이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권, 자산 가치보다도 조금 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시가는 이렇게 뻥 떠서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걸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질문하시기 전에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요건 지금 짜잘한 회사끼리의 결혼이 아니라 정말 큰 회사들끼리의 결혼이죠. 게다가 조선업황이 지금 어때요? 매우 안 좋죠. 지금 10년 불황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뭐 오포조선소 이런 데서 정말 진짜 호황일 때 좋았는데 지금 조선소들 어때요? 지금 다 안 좋죠. 안 좋은 상태에서 결혼이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정말 더 못 살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수주가 그다음부터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그룹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조선소가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수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주를 하려면 최소한 부채 비중이 얼마 미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결혼으로 인해서 부실을 떠안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장난이 좀 들어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현대그룹에서 컨퍼런스 콜을 딱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우조선해양을 결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어요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을 합니다. 어떻게 물적 분할을 하냐면 일단 그 조선합작법인, 그러니까 가칭입니다. 조선합작법인이라고 해서 소위 그 거래소에 남아 있는 존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떨려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회사로부터 떨려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장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 회사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다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현물 출자를 주고 조선합작법인에서는 뭘 주냐면 상환 우선주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환 우선주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이게 1조 2,500억 원어치를 주고 합작법인 주식을 7%를 더해서 줍니다. 주식을 다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환 우선주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의 탈바가지를 쓴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채권이에요. 배당의 형태로 나가지만 배당이 아니라 사실상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수익이 안 나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상환 우선주에서 나가는 배당은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채권이지 이게 주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채권이라고 안 하고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으로 내보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부실을 떠안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면 수주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채권과 관련된 채무와 관련된 부분, 부채 비용을 그러니까 그 장부상으로 좀 줄여내기 위해서 상환 우선주라는 것을 1조 2,500억 원이나 발행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하고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합작 법인 자체도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조달하냐면 현대중공업 그 계열사에서 4천억 정도 증자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8,500억 정도는 그 주주배정으로 해서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한 2,500억 정도는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1조 5천억 정도를 조달을 해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쓰이게 됩니다. 근데 제우조선해양의 인수에 쓰이는데 대우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도 새롭게 유증을 합니다. 근데 그 유증에 이 1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집 가는 회사와 그리고 시집을 받는 신부를 맞아들이는 회사가 몽땅 다 증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쓴 글 중에서 지난 11월에 딜루티드 EPS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주식의 가치를 딜루티드, 그러니까 EPS를 희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4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을 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증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뭐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건 지금 부실을 떠안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럼 수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걸 좀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증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끄고 가는 거고요. 깔끔하게 가는 거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대느냐? 여기서 증자를 해서 이쪽의 증자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조선주라고 하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은 왜 떨어져라고 또 질문을 하실 텐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쪽에도 좀 그 타진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덩달아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아주 롱런하게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3개의 회사가 경쟁을 벌이던 구도보다는 2개의 회사가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좀 낫겠죠. 해외에서 수주를 할 때나 이럴 때나. 그래서 아주 롱런하게 봤을 때는 이게 호재가 맞아요. 그런데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증자를 통해서 주식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시 당분간은 매도, 나중에 충분히 안정이 됐을 때 역시 드림팀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